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30 내 집 마련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격이나 당첨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 건데요. 국민임대는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세대 위주로 공급을 했고요. 국민임대는 이제 신혼부부는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 일반적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들, 그리고 자녀가 많은 사람, 또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고령자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고요. 거주 기간이 무려 30년이에요. 여기 한번 당첨되면 3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기간입니다. 특별히 내가 뭐 잘못하지 않으면, 집만 사지 않으면 쫓겨날 염려도 없고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긴 하는데 그 인상폭이 굉장히 적거나 동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격요건 되시면 청년분들 또는 부모님들 이제 청약하셔갖고 신청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 지역 제가 살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국민임대 물량, 예정 물량이 없습니다. 제가 LH에 전화해봤는데요. 근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올해 없어도 또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요. 세종시는 여기는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세종시 3생활권 3-3블럭, M2 블럭에서 나오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300개, 140개, 또 300개, 300개 하면 거의 1000세대가 넘어가는 가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많은 거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올해 10월에 세종시에서 나오는 거 한번 2순위로라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자 모집이 세종시에서 수시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데도 신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기존에 나왔던 1-3블럭 기존의 사례 팜플렛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 주택이 공급되는 위치 이렇게 팜플렛에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얘네요. 이런 식으로 얘는 규모가 커요. 그냥 일반적인 새 아파트예요. 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 동으로 구성됐고 이제 동의 방향이 어느 쪽이다 이런 식으로 동 배치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평면은 아까 행복주택보다는 크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46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투룸이지만 이제 거실이나 주방이 크고요. 36도 마찬가지로 얘는 조금 작게 방 하나, 거실 겸 침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기존에 나왔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렇게 생겼고 이제 올해 10월에 나오는 얘가 이제 이렇게 돼서 올해 10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날 거예요. 세대수가 꽤 크고요. 아파트 입주는 2021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집들은 후분양이라 그래갖고 이미 집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도 보통 2020년 10월이면 거의 1년 만에 입주하는 거죠. 보통 아파트들은 선분양 아파트들은 내가 청약해서 당첨돼도 그때부터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3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집들은 1년 또는 6개월 안에 바로 내가 이사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가 이번에는 이제 예비자 모집 공고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가래마을 1단지, 2-2블럭에 새뜸마을 8단지 총 3개 단지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고 주택 크기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집이 21채 공가수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20명이 이사 간 거예요. 그러면 새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예비자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자 수가 180명을 모집하고 여기에 신청하면은 예비 번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1번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입주하는 거고요. 내가 23번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 중에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또는 살다가 또 2명이 나가면 그 다음 내 차례 되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국민임대는 크게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따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430만 원 정도 되고요. 5인 가구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소득에 대한 범위는 커지는 거 볼 수 있고 똑같습니다. 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들한테 공급이 되고요. 주거 약자용이라 그래갖고 별도의 또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약자라고 하면은 65세 이상인 분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이런 분들한테는 별도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자격 신청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크게 나랑 경쟁하는 건 아니니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공급 방식은 이제 신청해서 관련 서류 내라 그러면 내고 크게 자격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요. 일반 공급은 이제 거주 지역 순위 그리고 이제 점수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점수가 똑같으면 추첨입니다. 그리고 주거 약자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순위에 따라 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점수표인데요. 이건 이제 세종시에서 공급하는
단지니까 세종시 거주기간이 들어가는 거고요. 대전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대전 지역 거주기간 점수가 받겠죠. 그래서 거주기간 점수에 따라서 뭐 1점부터 3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청약통장 미리 가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약통장은 미리 오래 가입할수록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분, 또 자녀가 어린 사람들, 뭐 2자녀는 2점, 3자녀는 3점 받을 수 있고요. 신혼부부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또 해당된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또 부모랑 자녀랑 같은 단지에 지원하면 또 추가 점수를 주는 게 원래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런 점수는 없는데 세종시는 또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해당되는 분들 점수 받을 수 있고 사회 취약 계층들도 이제 각각 항목별로 점수를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거 점수를 다 합쳐갖고 이제 같은 1순위, 2순위 내에서 점수 비교해서 당첨자를 뽑는 겁니다. 주거 약자용 배점표인데요. 아까 국가유공자 뭐 이런 65세 이상인 분들 해당되는 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부양가족, 해당 기간에 얼마나 오래 살았냐, 점수, 뭐 해당 어떤 계층이냐에 따라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점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 공급이나 주거 약자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점이 왜 있냐면 임대 아파트만 계속 새 집으로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고 점수가 기본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내가 집을 돈 주고 사기 전까지는 이런 임대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좋은 집들, 새 집들만 위주로 옮겨 다니니까 이를 방지하고자 감점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내에 계약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5점, 최근 3년 내에 계약했으면 마이너스 3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점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또 그냥 당첨이 됩니다.